미선 씨 조용히 해야 해요. 벽 너머에서 남편이 자고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옆집 남자의 품에 안긴 후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찾은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박미선 올해로 신이 되었습니다. 30년째 살아온 아파트 그 익숙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야 고백하려 합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을 비우고 나면 어김없이 TV 앞에서 골아떨어졌고 그 모습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술버릇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잠들 뿐이어서 저는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이 욕실로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고 무심코 화면을 보니 거래처 정대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오늘도 구시단 4글자였지만 그 짧은 문자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함을 열어보니 석 달 전부터 주고받은 내용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챙겨와 그냥은 안 해. 장소는 어제 그곳 조심해서와. 암호 같은 문자들이었지만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고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실 창가에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글프고 분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던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낼 때 가끔 마주쳐 목례만 나누던 옆집 남자였습니다. 강준혁 씨 작년에 이사 온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강준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제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도 혼자라서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따뜻한 무언가가 간절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집은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은은한 향이 나는 캔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모마일 차예요. 마음이 복잡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따뜻한 찻잔을 건네받으며 그의 손끝이 제 손에 살짝 닿았고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배신을 당했어요. 어느새 저는 낯선 이웃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미선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을까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여보나 애 엄마로만 불렀으니까요. 사실 얼마 전 동네 편의점에서 당신 남편을 봤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더군요. 친밀해 보였어요. 그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작년에 이혼했거든요. 25년 만에요.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보낼 수 있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밤 9시 남편이 소파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증오와 서글픔이 뒤엉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다시 계단실로 나왔습니다. 강준혁 씨의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 씨 들어오세요. 그는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걸 보면 증오와 서글픔이 동시에 들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잔을 채워주었고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 와인병을 열 무렵 저는 이미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취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뺨에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로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 아이들 엄마 그게 제 전부였어요. 술기운에 비틀거리는 저를 그가 부축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서 같은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을 때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20살 때 느꼈던 그 설렘이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9시 20분이에요.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아파트는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끔은 옆집의 TV 소리나 발걸음 소리까지 들렸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만큼은 당신이 한 여자로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해드릴게요.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살아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준혁 씨의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불과 3엠 바로 옆집인 우리 집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질까봐 벽에 바짝 붙어 걸었고 누군가 나올까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직행해 향수 냄새를 지우고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볼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면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 씨와 주고받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들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지금 벽에 기대보세요. 제가 반대편에서 기대고 있어요. 그의 메시지를 받고 거실 벽에 손을 대었을 때 정말로 그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커튼 사이로 서로를 쳐다보며 손을 흔들기도 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을 들으며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들기 시작하는 9시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해지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아래층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미선 씨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아 잠깐 편의점에 우유 사러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날은 결국 준혁 씨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로 편의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매일은 위험해요. 들킬 수 있어요. 다음 날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9시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기다리며 하루를 견뎌요. TV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높여놓고 이불과 베개로 소리를 차단하며 조용히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아슬아슬한 만남이 주는 스릴에 저는 점점 중독되어 갔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렘과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준혁 씨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쾌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일 밤 9시의 은밀한 만남은 이제
제 삶의 유일한 활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 씨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내일 토요일 오후에 만나는 건 어때요? 남편분이 집에 계실 때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밤이 아닌 대낮에 그것도 남편이 바로 옆에 있을 때 만나자니요? 미쳤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더 짜릿하지 않을까요? 벽 너머에서 남편분이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유혹이 담겨 있었고 저는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남편은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주말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맥주캔을 따는 소리가 들렸고 간간히 탄성을 지르며 경기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편의점에서 우유 좀 사올게. 그래, 맥주도 좀 더 사와.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갑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고 복도에서 한번 심호흡을 한 뒤 준혁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가 저를 끌어안았고 벽 너머로 남편이 보는 TV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축구 중계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 관중들의 함성,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남편의 탄성까지. 미친 짓인 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배덕의 스릴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맥주는? 아, 품절이래.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가득 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나를 이렇게 대담하게 만드는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인지 아니면 다시 찾은 여자로서의 자존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품에 안겨 있던 저는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흐느끼는 저를 그가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어요. 깃을 펴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밥상을 차리면서도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이 손으로 다른 남자를 만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미선 씨,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30년이나 참고 살았잖아요. 30년 동안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5년 전 결혼식 날 떨리는 마음으로 끼웠던 이 반지가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남편을 두고 다시 사랑에 빠지다니.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처럼 저도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요?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짜 좋아요. 복수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준혁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그저 외로운 이웃을 위로하려 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감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만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동시에 느끼면서 미선 씨,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에요. 늦었지만 아니 늦었기 때문에 더 소중한 사랑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가 단순한 위로나 복수의 도구가 아닌 진짜 사랑임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첫 입학식 가족 여행,
사진 속 남편과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딸의 돌 사진을 보니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각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 씨의 집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찾는 게 어떨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버리려는 건가? 이 관계에 실증이 난 건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이제 지겨우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당신과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제 손을 꼭 쥐며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벽 너머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사랑을 나누는 것도,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이제는 당당하게 손잡고 거리를 걷고 싶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싶어요. 준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혼하고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그냥 외롭게 늙어가는 거라고.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진 상상도 못했어요. 쉰이 넘어서 이렇게 가슴 뛰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산 문제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알아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미선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0대, 70대. 그 시간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희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황혼 이혼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이혼율 급증,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중년들이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서로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거짓말하지 마. 정대리와 만나는 거 다 알아. 3달 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만났잖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게 중요해?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끝났잖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낸 게 얼마나 됐는데. 그날부터 이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야 했고, 3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일은 예상보다 서글펐습니다. 큰 아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참고 사세요. 작은 딸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이 헤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명절과 제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손주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마트 할인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고, 외식 대신 집에서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준혁 씨와는 이제 떳떳하게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사랑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미선 씨의 이야기는 3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한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에서 시작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도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